안녕하세요. 하이잭 수능 특강 전국연합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제 옷차림도 좀 많이 가벼워졌는데요. 그죠? 여러분들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긴장도,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 참 궁금하네요. 날씨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상태도 좀 많이 풀려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최대의 효율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자, 오늘부터는 2017년 EBS 수능특강 독해 연습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1강의 수업을 맡게 되었어요. 제가 1강의 수업을 하고요. 뒤 이어서 2강, 3강, 4강 쭉 아주 좋으신 전국에서 오신 이런 스타 강사분들께서 수업을 진행해 줄 테니까 제 수업도 많이 들어주시고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도 많이 들으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 마찬가지로 이번 수업은요 분석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문 하나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문법과 어법까지 다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내신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특강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저희 수업을 듣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얼만큼 좋은 강의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많은 어떤 교재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다 파악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또 이 수업을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준비해서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자료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수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 하이잭 어학연구소라고 써있네요. 몰랐는데 써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하이잭 어학연구소에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하는 프로젝트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자,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1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원래 원본 문제가 빈칸 추론이었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강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고요. 핵심 소재는 영화를 본 뒤에 경험하는 내적인 변화예요. 우리들이 이제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되게 많이 개봉을 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잘 갖춰진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영화를 보고 내적인 변화를 느낀 적이 있죠. 주로 어쩔 때 느끼죠. 등장인물과 내가 상황이 좀 비슷할 때, 그죠? 같은 고뇌, 같은 기쁨, 같은 환희를 느끼면서 그렇게 내적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랑 너무나 달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또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글쓴이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의뢰인들이 영화 속 등장인물을 통해 내적 변화를 겪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글이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aving worked with many clients over the years요. 자, 수년간 이런 뜻이죠. Over the years는 수년간이 되겠어요. 수년간 많은 고객들과 많은 의뢰인들과 일을 한 후에 I have been occasionally surprised요. 일단 여기는 앞에가 분사 구문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공부하도록 하고요. 해석부터 좀 먼저 할게요. 일해 오면서 일하고 난 후에 나는 occasional이라는 단어는 가끔씩이라는 뜻입니다. sometimes와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be surprised 투부정사가 됐어요. 일단 surprise라는 단어는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excite라든지 interest라든지 satisfy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감정 유발 동사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surprise라는 단어가 놀라다라는 의미보다는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놀람을 당했죠. 내가 누군가를 놀라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놀람을 당한 거니까 느낀 거니까 수동태로 가졌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는 서프라이즈드냐 아니면 서프라이징이냐 이렇게 시험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면 이것은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감정을 느낀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가끔씩 놀랬었다라는 거죠. have been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니까 지금껏 이렇게 일해오면서 놀란 적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놀랬냐 하면 to watch예요. 뭔가를 보고 놀란 거죠. 뭘 보고 놀랬냐 하면 as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이요. experienced, 경험한 것을 보고요. 그죠? 뭘 경험했냐 하면 amazing aha of recognition.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깨달음 정도로 해석이
하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amazing, 놀라운 아하, 이거는 그냥 감탄사가 되겠죠. 그래서 아하를 경험하는 걸 보고, 그리고 had an internal shift, internal shift라고 하는 것은 internal은 내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반대 개념이 external이 돼요. 이건 외적인 이런 뜻이죠. 알아두시고요. 내적인 변화를 겪는 거죠. After watching a movie, 어떤 영화를 본 후에. 오케이? 영화를 본 후에 내적인 변화를 겪는 것을 보고 놀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문장의 구조는 as는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중에 한 명이 1번 동사예요. 경험했고 그리고 내적인 변화를 가졌을 때, 그쵸? 나는 그것을 보고 가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뭐 가끔씩은 놀랬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여기는 분사 구문이 되겠는데요. 분사 구문이 나오면 특히나 내신 공부할 때는 원래 문장으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분사 구문이 한 지문 속에서 하나 이상 거의 나옵니다. 거의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분사 구문으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문장으로 바꿨다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죠. having worked가 나왔다는 것은 시제 자체가 뒤에 있는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거나 아니면 현재 완료의 형태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단 분사 구문을 원래 있는 접속사 구문으로 바꿀 때는 주어의 유무를 봐주셔야 돼요. 앞에 주어가 있나 없나를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having 앞에 주어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주어와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가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I를 써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제는 여기가 have been이었기 때문에 문맥상 had been 과거 완료 아니면 have been 현재 완료 둘 중에 have worked죠. been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볼까요? 많은 의뢰인들과 일해 오면서 그들 중 한 사람이 뭐뭐 한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시제가 얘가 더 앞서 있을 일은 별로 없겠죠. 같은 시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일하면서 그렇게 본 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I have worked라는 현재 완료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해석은 일하면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as 정도로 웬만하면 접속사 as 쓰면은 틀리진 않으니까요. 그쵸? 이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네, 첫 번째 문장이 좀 중요해서 길어졌고요.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이러한 의뢰인들은요. 여기 중요해요. identify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죠? 근데 뒤에 전치사 with가 붙으면요. 이건 동일시하다. 혹은 동질감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치사 with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안 돼요. 동일시하다, 동질감을 느끼다. 그리고 앞에 be able to가 나왔으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were able to. 이 고객들은요. 동일시할 수 있었다,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캐릭터들과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이 되겠죠.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죠? who had struggles similar to their own이에요. similar to는요 앞에 나와 있는 struggles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뒤에 their own struggles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만의 어떤 투쟁, 원래 struggle 하면 투쟁이라는 뜻이지만 뭐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힘든 일과 비슷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등장인물들과 동일시할 수 있었다. 아니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적 있죠. 그렇죠?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나와 비슷한 고뇌, 갈등을 겪고 있다면 또 동일시 그 안에 영화 속에 더 들어가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그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but 그런데 while they identified with the characters 그들이요 등장인물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동안에 느끼기도 하지만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반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비슷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꼭 뭐 동안이라고 해석돼도 약간의 반대의 개념이 나올 때가 있고 예,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동질감을 느끼는 동안에 it was also somehow easier이요. 이것은 또한 somehow는 뭐 어찌됐든 뭐 아니 왠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왠지 더 쉬웠대요. 뭐가? to maintain their distance요. maintain distance라고 하는 것은 distance가 무슨 뜻이죠? 거리란 뜻이죠. 거리를 유지하다. 나는 저 친구와 거리를 유지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쉬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거리를 느끼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더 쉬웠대요. 다시 말하면
outside experience요. 이 경험의 바깥에서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 하는 나의 경험이죠. 그렇죠? 영화 속에서 하는 경험의 바깥쪽에서 거리를 두는 것,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더 쉬웠대요. 좀 더 가보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바로 나와줘요. 그래서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의 같은 말은 that is to say가 있죠. that is to say는 여기서 to say를 생략할 수 있어서 그냥 that is로 쓰기도 하죠.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다시 말해서 they maintained an observer perspective. 이게 이제 빈칸 문제로 나왔었죠. observer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찰자의 관점을 유지했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찰자의 경험을 유지하는 것도 쉬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어렵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등장인물이요. 영화 속에 나온 등장인물이 나와 너무 비슷해.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과 내가 동질감을 느끼고, 그쵸? 영화 속에 빠져들어서 그런 느낌을 갖지만 반대로 나랑 너무 달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다면 당연히 관찰자로 바로 갈 수가 있겠죠. 이해가세요? 왜냐면 영화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자, 어떤 경우에는 in some cases instead of identifying with a character, identify with 또 나왔죠? 등장인물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 대신에 instead of 뭐 대신에라는 뜻이죠. instead of는 항상 rather than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이니까 대신에 비슷하죠. 이 고객은요 was highly critical of them이요. highly라고 하는 것은 뭐 높은 이런 의미보다는요 very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오케이? 그래서 되게 비판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 캐릭터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매우 비판적이었다. 자, 그런데 either way라고 하는 것은요 둘 중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쪽이든 아니면 비판을 하던 쪽이든 둘 중 어느 쪽이든지 간에 the same 똑같은 active principle 똑같은 원칙이요. active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한 원칙이니까 여기서는 해석을 유효한이라고 해석했어요. 오케이? 유효한 원칙이 혹은 원리가요 seems to apply요. seem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고 apply는 적용시키다, 적용하다라는 뜻도 되고 적용되다라고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combining, 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봐봐요. 여기는 지금 seemed가 동사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있죠. seemed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and가 나왔어요. 보통은 and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병렬구조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병렬구조라고 하는 것은 and나 or 같은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같은 구조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병렬구조죠. 그런데 뒤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combining으로 시작하는 아예 새로운 문장이 나왔어요. 즉 얘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대 문장의 병렬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combining이 combined냐 과거 동사냐 아니면 to combine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서 틀린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combining the movie experience with psychological exploration during our sessions. our session이 가리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 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상담 시간 동안에 combine A with B가 되면 A를 B와 결합하다라는 뜻이죠. A와 B를 결합하다. 그러면 영화 속에서 한 경험과 심리적인 탐구를 결합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담 동안에 had powerful result이요. powerful 강력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강력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강력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구의 가치가 있었다. 그죠?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렇게 어쨌든 간에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은 and로 연결됐지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combining은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로 쓰였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투부정사로 바꾸면 투부정사가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로 바뀌어서 뭐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보통은 뭐 같이 쓰인다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투부정사로 나오면 이거는 안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주어로 쓰인 거니까. 여기에 to와 여기에 to의 병렬은 아니지만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을요 combined로 바뀌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seemed와 여기 combined가 병렬구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기는 combine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기억력이.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 외우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주어 부분이구나. 컴바이닝이 주어가 됐고 헤드가 동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야, 그래서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 똑같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겠습니까? 뭐 나와 동일한 비슷한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왔을 때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판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같은 원칙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 자체가 뭐 어렵지 않고 어법적으로 막 특별하게 나올 만한 건 없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한 것 중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 분사 구문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병렬 구조, head와 experienced가 병렬 구조. 그다음에 선생님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identify 다음에 with가 나왔을 때 이걸 동질감으로 갖다, 동질감을 느끼다, 동일시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while가 마지막에 듀어링이 나왔는데 듀어링은 전치사죠. 네, 그래서 뒤에 our sessions까지가 묶이는 거예요. 예, 요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를 주어 동사로 봐버리면 그죠? 주어 동사로 봐버리면 듀어링이 틀렸다고. 그죠? 듀어링 전치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법상 나온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 거죠. 무슨 말 하시는지 제가 하고 있는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컴바이닝이 나와서 주어로 쓰였고요. 혹시나 투부정사가 뭐 바뀔 수도 있고요. 그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선 컴바이닝이 주어고 동사가 이게 되고 our session은 그냥 듀어링에 걸려있는 명사일 뿐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해석을 나누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헤드는 여기에 걸리는 동사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건 듀어링이라는 거 절대 틀릴 일이 없겠죠. 됐나요? 네, 반면에 여기는 while이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듀어링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역시 연결사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in other words 대신에 that is not, that is to say로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다 된 것 같습니다.